끊이지 않는 응급실 의료진 폭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관련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국 예산은 기대와 달리 7조 원을 넘기기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전주 예비군 훈련장이 다음 달 이전할 예정인데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도 논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폭행당하는 일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폭행이 있어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것도 큰 문제였는데 앞으로는 달라질 예정입니다. 응급실 폭력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어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허현우 기자가 설명합니다. 남원의 한 병원 응급실입니다. 한 남성이 의료진에게 다가와 말을 거는 듯 하더니 흉기를 꺼내 위협합니다. 놀란 의사는 뒷걸음질 치다 함께 넘어지고 주변에 있던 의료진이 남자를 제압해 아찔한 상황을 넘깁니다. 술 먹고 이제 자기 그 바지에 이제 변이 묻었다고 이제 아마 그래서 옥신각신했었나 봐요. 그런 경우가 또 처음이니까 많이 놀래가지고 잠 먹자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병원 차원에서 특별휴가 부여하고 진료받게끔 그렇게. 응급실에서의 의료진 폭행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는 술에 취한 40대가 의사의 코뼈를 부러뜨렸고 8월에는 구미의 한 병원에서 20대 남성이 의료용 기구로 의사의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하기도 했습니다. 응급의료 방해 행위는 2013년 123건에서 지난해 425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 중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은 경우는 지난해 기준 93건으로 21.9%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응급실 폭력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응급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어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새 법안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의료진이 폭행당해 중상이나 사망했을 경우 아예 형량의 하한을 뒀습니다. 또 술에 취해 저지른 일이라도 절대 형을 감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응급실 폭행이 의료인에 대한 폭행뿐만이 아니고 다른 환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하는 인식의 부재. 새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경우 끊이질 않는 응급실 폭행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허윤호입니다. 예비군 훈련장인 전주대대가 다음 달 이전합니다. 하지만 이전할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고 전주시의 사업자 선정 역시 시끄럽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이곳에는 전주 송촌동에 위치한 항공대대가 내년 1월 옮겨올 예정입니다. 항공대대 주변에는 예비군 훈련장인 전주대대도 함께 이전합니다. 전주시는 오는 2022년까지 이곳 도도동으로 전주대대를 옮기기로 국방부와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전주시가 이번에도 일방적으로 이전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먼저 주민들의 동의가 우선이고 주민들하고 충분한 얘기가 돼서 오케이 했을 때 행정적인 절차도 겪고 다 겪는 거 아닙니까? 다음 주 시의회에서 국방부와의 합의각서 동의안을 최종 심의할 예정인데 사업자 선정에 벌써부터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전주대대 이전 사업은 723억 원 규모로 사업자는 태영과 포스코 건설을 낀 주식회사 에코시티입니다. 에코시티는 이미 1조 원대 사업으로 특혜 논란을 빚은 35사단과 항공대대 이전을 맡은 회사입니다. 에코시티는 이전 사업비를 부담하는 대신 막대한 수익이 나는 아파트 분양 등 개발권을 갖게 됩니다. 결국 지역업체나 전북개발공사 등 공기업의 참여를 원천 배제한 결과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터득된 항공대대 이전으로 발생된 1,000억 원대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한 궁여지책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군색한 변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전주지검은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에 대해 주민등록법과 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줄곧 제기된 범인 도피 교사 혐의는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단 제외됐습니다. 검찰은 최 전 사장이 당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각종 불법을 저지른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도피 교사가 아니더라도 형량 등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년 중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절기상 대설인 오늘 전라북도 지역은 오후부터 서해안을 중심으로 다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구름대가 점점 동쪽으로 밀려와 새벽부터는 전주 등 내륙 지역에도 눈이 내릴 거라고 하는데요. 현재 상황이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범수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전라북도는 현재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눈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쌓인 눈이 얼마 되지 않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기상청은 서해안 지역에 밤새 2에서 7cm, 많은 곳은 10cm가량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눈구름대가 점점 동쪽으로 밀려오면서 전주와 익산 등 내륙 지역에도 1에서 5cm 정도 눈이 쌓일 전망입니다. 많은 눈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정읍과 고창, 부안 지역엔 현재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기상 상황이 나빠지면서 서해안 지역엔 강풍주의보가, 서해남부 전해상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주말 내내 추위도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내일 아침 수온주가 무주 영하 10도, 전주 영하 7도, 군산 영하 5도까지 떨어지며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겠습니다. 한낮 수온주도 영하로 내려가는 강추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추운 날씨에 가축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볏짚을 깔고 보온등을 켜주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일나무가 얼어붙지 않도록 50cm 높이까지 보온재를 쏴주고 마늘과 양파도 볏짚으로 덮어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네, 국회 관련 소식 앞서도 보셨겠지만 국회는 진통 속에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밤 늦게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북 현안 사업들이 얼마나 어떤 규모로 반영될지 관심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정기국회에서 전북 예산의 운명이 판가름 나게 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공항 조기 개항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비와 임대용지와 신항만 등 새만금과 지역 현안 예산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여 정부 안으로는 사업이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임위에서 요구 예산 상당 부분을 반영했지만 막바지 여야 대치는 원활한 예산 확보에 변수가 됐습니다. 또 국회 예결위 소소위에 도내 국회의원이 참여하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여기에 유류세 인하 등으로 수조 원의 세수 결손까지 발생해 내년도 전북 예산은 7조 원 달성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기재부가 반대를 해와서 편성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도가 갖고 있는 모든 인적 자원을 지금 총동원하고 있고요. 전라북도는 내일 오전 도내 국회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전북 국가 예산을 설명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라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성적표를 받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조만간 3% 금리 시대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내 금융기관들이 영업 손실을 이유로 금리 인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로 0.25%포인트 전격 인상했지만 지역은행은 아직 금리 조정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이 영업일 기준 하루 만에 금리를 인상하는 등 시중은행이 줄줄이 수신금리를 조정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전북은행은 0.1%포인트만 금리를 인상해도 100억 원대 손실이 발생한다며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저희도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예적금 금리 인상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인데요. 다음 주 중에 조정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시중은행이 기준금리 인상폭인 0.25%포인트 정도를 조정한 만큼 더 큰 폭의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제2금융권 역시 수신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하는 표정입니다.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전제로 올 하반기부터 수신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반기에 0.3% 정도 금리를 올려놓아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지만 기준금리 인상에 발맞춰 수신금리 추가 인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금리 시대에 각종 대출로 막대한 이자 수익을 거둔 만큼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수신금리 인상에 발빠르게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남원시 덕과면의 한 주택에서 부부인 86살 할아버지와 79살 할머니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오랜 기간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노부부 아들의 신고를 받고 농가에서 이들의 시신을 발견했으며 타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도내 대학들의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전주대학교는 마지막 수시 모집 합격자를 발표했고 원광대학교는 다음 주 수요일, 전북대는 다음 주 금요일 수시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원광대학교 제13대 총장에 박맹수 교학대학 교수가 선임됐습니다. 학교법인 원광학원은 총장 선거에 나선 후보 4명을 대상으로 한 심사에서 박맹수 교수를 총장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3.1운동 100주년인 내년 남부시장 매곡교 입구에 있는 전주 3.1운동 발상지 기념비 주변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기념비에 보호대와 기단석을 설치하고 주변 가건물을 철거해 작은 쉼터도 조성합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세종시에서 군산 오식도동 임시청사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청사 이전으로 150여 명의 직원이 군산에서 근무하게 됐으며 앞으로 새만금 공사와 함께 새만금 개발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연기금 전문 인력 양성에 적극 나섭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어제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금융도시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확인됐다며 안정적인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을 양성할 대학원 설립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공단은 계류 중인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고 내년부터 전문가 교육 과정을 시범 운영하면서 대학원 설립을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익산 국가산단 재생 사업이 스마트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74년에 조성된 익산 국가산단은 시설이 낡아 각종 민원이 제기되면서 재정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는 낡은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 공장은 물론 각종 시설에 스마트 시스템을 적용해 생산성과 고용률을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민주, 한국 두 당의 예산안 처리 합의에 도내에서도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선거법 개혁안이 빠진 내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것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거대 양당의 밀실 야합이라며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주말에 예정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일정 등을 취소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